네, 안녕하세요. 자리왕 김도서입니다. 그동안은 그 상권지도 없이 그냥 뭐 창업이나 상권에 들어가는 요령, 이제 컨설팅이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람들을 만나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해드릴 이제 그 내용은 상권에 들어가서 이 상권에 대한 내용과 이 상권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요령,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울 지도 중에 성수동이라는 데를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이라는 데가 이제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 그거를 살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살려서 오피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서 층층마다 들어가는 게 유리하긴 했었는데 상권이 빠른 시간에 형성될 수 있었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수동, 서울역, 뚝섬역입니다. 거리로 보면 여기 이제 뚝섬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수동, 이 성수역까지 여기가 1.4km 그리고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가 785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1km 그러니까 상권 둘레 범위로 보면 큰 권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뭐 많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이나 밸류파킹이 없으면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가 갓길에 주차했다가 주차 딱지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갓길에 주차했다가 불법 주차로 누가 긁고 가도 그런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상권이 생길 때는 주차가 제일 커야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상권이 발생되게 돼 있는데 뚝섬이랑 서울숲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차가 불편한 거를 감안하면서까지도 소비자가 여기에 와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700m, 1.4km 이 사이 안에서 소비를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는 이거죠. 이 대림창고라는 이 거리가 이제 성수동에서 얘기하는 그 카페 거리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성수동 카페 거리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데 딱 봐도 이게 우리나라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느낌이 아니라는 거는 최근에 건설된 건물이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25년에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카페 목적, 상업시설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니고 우리가 공장의 형태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뛰어난 아이덴티티와 아티스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카페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다, 월세가 좀 낮은 상황에서 입점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됐더니 연계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 거리, 이 동네 자체는 여기서 소비를 하면 갈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성수동 카페 거리로 지정을 해주고 연계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도에 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거리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초의 성수동을 일으켰던 이 자그마치 그리고 대림창고 이 두 개가 성수동 카페 거리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2017년, 18년에 어마어마한 또 상업시설 하나 들어갑니다. 성수연방.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성수연방이라는 거를 이제 대림창고 바로 뒤쪽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성수동이 우리나라의 브루클린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점을 한 번 더 찍어줬죠. 여기입니다. 성수연방. 이게 이제 성수동에서 볼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상업시설이라는 건 뭐냐? 연계 소비를 바로 옆에서 백화점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성수동의 상업시설을 이제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아티스트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띵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수연방이랑 대림창고 이 자그마치가 많이 활성화를 하면서 성수동 길을 많이 띄워놓고 나니까 소샵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성수동은 우리가 가죽공장, 피혁공장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리였는데 이런 것들이 입점을 하면서 이제는 연계 소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카페나 이런 것 플랫폼은 공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 전에 이제 성수동보다 좀 거리가 있는 이 서울숲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이 성수동 대림 창고가 활성화될 그 시점에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나 뭐 그런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인데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누가 살았냐? 그 당시엔 여기 DD랑 이수환 선생님이 여기 분양을 받으시면서 갤러리아 포레가 엄청나게 핫하게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갤러리아 포레를 이제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도 많이 이사를 오면서 이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갤러리아 포레 주변에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디뮤지엄과 기타 그런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뜨고 있는 그 라인은 바로 여기예요. 이 라인. 이 라인이 왜 뜨냐?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2011년도에 가로수길을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자아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내가 소비를 해야겠다.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가로수길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가로수길이, 신사동 가로수길이 왜 가로수길이 됐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그 길에 너무 횡하니까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가로수를 쫙 심었는데 가로수가 이뻤거든. 거의 다 이제 빌라촌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오피스텔 촌이었는데 그 오피스텔 1층들을 이제 상업시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부터 F&V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 느낌이 나는 데가 지금 서울숲 디뮤지엄 맞은편 쪽으로 이제 가로수길 같은 그런 거리들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되게 이용하기가 막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골목, 진짜 골목이야. 이 골목마다 이제 상권이 있는 거예요. 이 골목마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 밤 되면 어두웠어요, 예전에. 무섭고. 이렇게 다 자동차 전시장, 자동차 AS 센터, 그리고 여기 서울 호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장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 맞은편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상가를 계속 내놓겠죠. 근데 원래 성수동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이 상권 내 안에서 내가 한번 장사를 해봐야겠다. 대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뭘 팔아야 될지가 명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커피 팔고 있으니까 커피 장사 잘 되네? 뭐 이런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잘 되니까 내가 옆에서 또 다른 커피 브랜드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커피를 들어가면 덕이랑 나랑 이제 나눠 먹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없어지죠. 지금 보면 이게 골목골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골목골목. 성수동이라는 거 자체가 골목골목으로 돼 있는데 이 골목골목으로 돼 있는 데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여기 상권이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데가 크지 않은 이 상권에서 뜰 수 있었던 가장 이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우리가 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스타그램을 키고 거기서 검색해서 동 이름을 쓰고 맛집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개의 정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바로 치고 검색하기도 지금 맛집이라는 피드가 1000개가 넘어요. 크지 않은 상권에서 맛집이라는 피드가 1000개가 넘으면 이제 우리가 복수적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맛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림창고 말고 또 성수동에서 유명한 건 어니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거리 반대편에 있는데 여기는 정말 뜬금없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에 덩그러니 여기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 로드뷰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수동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브루클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어니언, 대림창고, 그리고 멜로우 카페 이런 것들이 성수동을 만들어준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면서 인테리어라는 거는 화려하고 멋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성이었는데 지금의 세대가 소비하는 그 거리에 맞는 인테리어는 그 거리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가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리니 이 어니언 같은 경우가 안에 들어가기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성수동 어니언 이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소위 이렇게 벽 보세요. 이 벽을 건들지 않은 거야. 철거하고 그냥 이 벽을 쓰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난간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거는 인테리어를 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솔직히 레트로 감성을 처음 만들어준 동네가 성수동이고 거기서 가장 많이 활성화를 만들어준 거는 어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20, 30대들이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겹고 이제 이뻐 보이는 거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팔아야 될 게 명확하고 내 자아와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브랜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수동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를 해서 들어간다. 그런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그런 프랜차이즈는 다른 데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데 성수동이나 서울역이나 뚜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거를 목적을 가지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일단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수동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도 성공할 만한 확률은 조금 프랜차이즈보다는 높습니다. 여기는 컨설팅이나 부동산들을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고 발로 직접 뛰어가지고 그 지역 이 골목마다 있는 부동산들을 만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